늦은 밤 넷플릭스를 뒤적거리지만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어느 것 하나 선택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은 흘러가고 끝없는 탐색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스크롤만 내리다가 결국 넷플릭스를 끄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전념하지 못하고 끝도 없이 다른 잠재적 연인을 물색합니다. 더 나은 곳을 찾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지내온 곳을 떠나기도 합니다. 적성과 소질에 맞지 않는 일에 얽매여 살까 두려워 직업이나 진로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여기에 조금씩은 해당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폴란드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러한 특징을 두고 액체근대라는 멋진 표현으로 우리 사회를 설명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한 가지 정체성, 장소, 공동체에 스스로 묶어두기를 원치 않으며 그래서 액체처럼 알 수 없는 형태의 미래에도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유동적 상태가 되어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역시 액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직업이나 역할, 생각이나 신념, 그리고 집단에 속하면서 오랫동안 같은 형태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끊임없이 탐색만 하는 것처럼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 지금 세대를 정의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애정을 느끼는 대상처럼 존경하는 사람이나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현실에서는 얕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70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한 노부부의 이야기에 열광하며 한 골목에서 50년째 자리를 유지하며 작고 허름한 맛집에서 식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짧은 영상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지만 2시간이 넘는 팟캐스트를 듣거나 시즌이 많은 드라마를 몰아보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금세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연속적인 정보로 가득한 디지털 시대에서 좀 더 영구적이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진지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마음속 가장 깊고 내밀한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관계에서도 이러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넓은 세계로 나가 엄청난 모험을 하길 원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좋아하는 친구들과 익숙한 동네에서 편안하고 소소하게 살기를 꿈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깊이보다는 새로움을, 공동체보다는 개성을, 목표보다는 융통성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문화는 여전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행위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망설이는 걸까요? 한 가지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열광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탐색 모드에만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념의 저자 피트 데이비스는 지금의 무한 탐색 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은 단순하고 명확한 바로 자발적 전념하기입니다. 자발적 전념하기는 자기 스스로 특정한 신념과 기술 그리고 장소와 공동체, 직업과 사람들에게 전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 전부를 바치라는 뜻은 아니며 저자는 단지 좀 더 충실하게 관계를 맺고 불확실성을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길게, 좀 더 진득하고 스스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단한 고체가 되어 액체 사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 세계를 단단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전념하기의 영웅들은 매일 매년 꾸준하게 시간과 노력을 쌓아 스스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은 일상이 주는 지루함과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싶은 유혹 그리고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들입니다. 하지만 전념하기의 영웅들의 일상은 매일 꾸준히 정원을 가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무한 탐색 모드에서 벗어나 전념하기로 선택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원히 탐색만 하다가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 쉽지만 무언가에 전념하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이득도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해결해야 하며 수정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모든 숙제와 씨름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건설가, 수행하는 관리인, 기술을 갈고 닦는 장인과 함께하는 동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자는 전념하기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념하기를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느리게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고 지름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꾸준한 헌신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루하고 지치고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전념하려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꾸준하게 전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쌓이기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폭동 같은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위협 때문에 우리의 문명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만약 우리 세계가 진짜로 끝을 맞이한다면 그 원인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무언가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밤새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폭동이나 전쟁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는 이웃들과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방인, 그리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버린 상처들이 밤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념하기 시작하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짜고 가치를 현실로 만들고 이방인을 이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확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무엇을 믿을지, 누구를 신뢰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기에 어디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우리가 무언가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그냥 남아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암울한 사실이 사람들이 무한 탐색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놀이공원이 문 닫기 전에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전부 다 타보려는 사람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두려움에 마비되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념하기의 핵심은 시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길이를 통제하며 삶의 깊이를 통제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전념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을 인정하고 제한 없는 깊이를 추구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전념하는 사람들 모두 불확실성이나 죽음을 외면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과 함께 있어도 좀 더 편안할 뿐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해독제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 탐색 모드에서 벗어나 끝까지 전념해야 할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